월드코인,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채를 스캔하면 코인 준다는 그 프로젝트 말이죠. 듣자마자 뭔가 자극적이고 마치 SF 영화 속 디스토피아 장면이 현실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월드코인은 왜 사람들의 눈을 찍으려는 걸까요? 월드코인은 2019년 오픈AI CEO 샘 올트먼을 필두로 맥스 노벤스턴, 알렉스 블라니아가 함께 만든 암호화폐이자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챗GPT를 세상에 내놓고 나서 샘 올트먼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AI가 결국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들어내는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 기본소득을 제대로 주려면 받는 사람이 진짜 인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I가 점점 똑똑해질 수록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른바 디지털 정체성 위기입니다. 올트먼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디지털 신원, 월드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신원에 연결된 토큰, 월드코인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 증명입니다. 즉 내가 실제 인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증명이 가능해지면 온라인 투표, SNS 봇 차단, 복지나 자원 배분 같은 영역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인도의 아드하르 제도는 생체 기반 국가 신원 시스템으로 사기 방지와 중복 수혜 차단에 효과를 보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증명된 사람은 하나의 신원, 하나의 권리, 하나의 경제적 참여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 실험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곧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월드코인의 큰 그림입니다. 월드코인의 핵심은 오브라는 전용 생체인식 기기입니다. 사용자는 오브를 통해 홍채 스캔을 받습니다. 장치는 먼저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판별한 뒤 홍채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숫자로 바꿔 아이리스 코드, 즉 홍채 코드로 변환합니다. 이 홍채 코드는 앞서 설명한 인간 증명의 핵심이며 처음 등록한 개인에게 월드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드코인 측 설명에 따르면 홍채 이미지는 오브 안에서 바로 숫자로 된 홍채 코드로 바꿔버리고 그 원본 이미지는 곧바로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채 코드는 다시 한번 잘게 쪼개져 암호화되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조각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원래 홍채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월드 아이디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나는 월드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익명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로그인, 온라인 투표, 봇 차단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신상이나 활동 기록은 추적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월드 앱을 설치하고 오브에서 홍채 스캔하고 월드 아이디를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월드코인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이미 1200만 명 이상이 홍채 스캔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브는 누가 운영할까요? 오브 오퍼레이터는 월드코인 본사가 직접 파견한 직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맡아 운영합니다.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오브가 설치된 곳들은 우리가 평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카페, 음식점, 휴대폰 매장, 심지어 사진관도 있죠. 이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오브를 설치하고 사용자가 홍채를 스캔할 때 도움을 주고 월드 아이디 발급과 월드코인 배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들은 성과 기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월드코인은 전체 유통량의 약 2.5%, 즉 3,300만 개를 오퍼레이터 보상용으로 따로 책정했는데요.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오브로 인증시킬수록 보상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뉴스에서 왜 일부 오퍼레이터들이 홍채 인식에 열을 올렸는지 이 대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로벌 현황을 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23개국에 1,500개 이상의 오브가 가동 중이고 미국에는 2025년 말까지 무려 7,500개의 오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52개의 오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5년 5월 월드코인은 전국에 250개의 오브를 배치하고 향후 1년 안에 100만 명 인증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감안하면 한국 내 오브 오퍼레이터도 수백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채를 스캔하고 월드코인을 지급받는다고 칩시다. 심지어 샘 올트먼의 계획대로 매달 지급된다고 해보죠. 그럼 이 코인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현재 월드코인은 단순히 눈을 찍고 코인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기업과 제휴를 맺으며 실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코인은 비자와 함께 직불카드를 개발 중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월드코인을 일반 화폐로 바꿔 일상적인 소비에 직접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앱 안에는 이미 150개 이상의 미니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판 네이버 페이라 불리는 스트라이프, 예측 시장 서비스인 칼시 같은 회사도 포함되어 있어 결제,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팅앱 운영사인 매치그룹과는 사용자 검증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를 월드 아이디로 확인해 가짜 계정과 봇을 줄이는 실험이죠. 또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레이저와는 월드 아이디를 게임 플랫폼에 통합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과 계정 인증을 월드 아이디로 처리해 봇이나 해킹 계정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월드코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입니다. 눈을 스캔하고 코인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다가옵니다. 홍채 같은 생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영구적인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데이터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월드코인 측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홍채 코드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삭제한다고 강조하지만 신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오퍼레이터 계정이 해킹된 사례나 월드 아이디가 암거래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 시스템이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또 신흥국에서 진행된 초기 온보딩 과정에서는 고지와 동의가 충분했는지, 언어 장벽은 없었는지, 현금성 인센티브가 과도한 유인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비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화와 투명성 문제입니다. 월드코인은 생체 인식을 위해 오브에만 의존합니다. 제조와 공급망이 제한적이다 보니 공급망 공격, 장치 변조, 소프트웨어 취약점 같은 구조적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설계상 영지식 증명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월드 아이디가 사실상 전세계 표준이 된다면 개인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SNS 계정 연동을 강제하는 상황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철학적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출시 직후부터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규제기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냐, 홍콩, 포르투갈,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수집과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4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에 총 11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홍채 정보를 수집, 국외 이전하면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삭제, 처리 정지 요청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가입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당시 약 3만 명이 홍채 인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각국 법을 준수하며 현지 협의를 통해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마다 다른 규제 체계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쟁과 대안입니다. 인간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꼭 홍채 인식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이미 프루프 오브 휴머니티, 브라이트 아이디, 아이데나, 휴먼노드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 굿달러, 썰클즈 같은 암호화폐 기본소득 실험은 홍채 같은 생체 인증을 쓰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의 아드하르 같은 국가의 신원 시스템,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로그인 인프라, 그리고 소셜그래프 기반 신뢰 모델처럼 사람들의 관계망을 분석해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식까지 더해진다면 월드코인이 맞서야 할 경쟁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월드코인은 현재 코인 시가총액 3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든 샘 올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특별하다는 걸 보장해야 했다. 그래서 인간을 식별하고 인증할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자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스노든은 정반대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생체 정보는 어떤 용도로도 쓰지 마라. 인간의 몸은 출입 확인 도장이 아니다. 여러분이라면 AI와 사람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지금 인간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